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조금씩 더워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무탈하셨는지요? 실록은 또 어느새 이렇게 푸르러진 것인지 눈 깜빡할 사이에 여름의 한복판에 당도해 와 있습니다. 여름이 오니까요. 문득 여름에 피는 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름들도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백일홍, 봉숭아, 나팔꽃, 원출꽃, 맨드라미, 다알리아, 깨꽃, 메리골드 등도 있지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꽃 이름도 엄청 많더라고요. 옥잠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비추, 들어보셨나요? 개오동나무, 꼬리풀, 긴산 꼬리풀, 냉초, 잇꽃, 흰 리아트리스, 참 이름도 이쁘죠? 수잔스아이, 이 꽃은 저도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 꽃 이름이 수잔스아이인지 몰랐어요. 노란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안에 까만 눈 같은 중심이 박혀있는 그런 꽃입니다. 또 에키네시아, 소르본누, 외국 영화배우 이름 같기도 하고 꽃 이름을 살피다가 보니까요. 다시 한번 놀란 것이 있어요. 들판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주 작은 개꽃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들꽃들도 다 이름이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시쿵 이 시간이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이거든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의 식귀처럼요. 문학을 통해서 서로를 들여다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이 시쿵 시간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단단하게 해주고 또 뭉클한 감동, 인간성을 죽지 않게 해줍니다. 시 한 편을 통해서 그 의미와 주제를 생각하고 시에서 읽어낸 인간의 내면에 또 함께 공감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 느낌을 내 삶과 연관지어서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의지도 다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문학입니다. 우리 모두 한 시간, 한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서로 악수해 본 적은 없지만 함께 시 한 편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삶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시간이니만큼요. 시쿵 오늘도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다. 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인동포 피해들도 만만치 않죠? 참 걱정이 됩니다. 일부 시위대가 보였던 그 폭력적 행태가요. 조금씩 사그라들고 평화적 시위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애꿎은 한국 사람들의 피해를 당해서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이 문제를 어찌 흑백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인 동포들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해결이 되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말 그대로 여러 연합 인종들이 멜팅팟처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 한 편의 해설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시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저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어떤 시를 소개해드릴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요. 아, 이 시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는 시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인의 시입니다. 장희지 시인의 어깨 너머의 삶이라는 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분량의 슬픔, 분량의 아픔, 분량의 삶의 무게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난 이유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이유까지요. 이 시는 주는 울림이 큰 시입니다. 시를 조금씩 함께 뜯어 먹으면서 시의 맛을 음미해 볼까요?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소매 끝이 다른 양복이 한 벌 있을 따름이다. 그 양복을 입고 딸아이의 혼인식을 치른 사람이다. 그는 평생 개미처럼 일했으며 비좁은 임대 아파트로 남은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구분 등 투박한 손을 들키는 사람이다. 이 식기 하나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알 것 같죠? 세상말로 말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권력도 없어 보이고 명예도 없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기 좋은 사람. 양복도 오죽하면 소매끝이 다 달아빠진 그 단벌 신사인데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 양복을 입고 딸을 결혼시켰을까요? 그 옷을 입고 그 귀한 딸을 결혼시키고 싶진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단단한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자리 잡았을까요? 아무튼 그는 세상 잣대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개미처럼 일했지만 뾰족한 술을 만들지 못해서 묘수도 두지 못해서 그렇게 일하고도 비좁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을 보는 구분등이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도 주눅이 든 삶을 산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죠. 매끈한 손이 아니라요, 투박한 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도 언뜻 들켜가면서 그래서 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인 듯합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그는 그 거대한 손으로만 말을 할 줄 알았다. 언젠가 그가 소중하게 내민 손 안에는 산새 둥지에서 막 꺼내온 헐벗은 새끼새가 눈도 뜨지 못한 채 세근대고 있었다. 푸른 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 어둠의 음습한 숲에서 홀로 빛나던 새는 지금 어느 하늘을 꿰뚫고 있을까? 그의 손에 이끌려 가보았던 하늘, 구름, 바람, 태양, 투명한 새. 그는 그런 것밖에 보여줄 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 거대한 손으로만 말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식기가 가슴을 쿵 때립니다. 압권이에요, 이 식기는. 시인은 왜 그 보잘것없는 투박한 손을 그 거대한 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참 아이러니죠. 겉모습만 보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투박한 손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할 텐데요. 시인은 벌써 그의 무언가를 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거대한 손으로만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속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행동 외에는 어떤 언변이나 외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얘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중하게 내민 손 안에는 산새 둥지에서 막 꺼내온 헐벗은 새끼새가 눈도 뜨지 못하고요. 새근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투박한 손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보잘것 없는 사람의 손 안에도 새끼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새가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새근대고 있었다고 하죠. 명예도 부도 없는 이 투박한 손만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을, 겨우 생명만 연명했을 작은 새들, 자식들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했을 그가 뚜렷하게 보이는 식규입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또 그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도 새끼새가 푸른 숨을 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둠의 음습한 숲에서 홀로 빛나던 새는 지금 어느 하늘을 꿰뚫고 있을까?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는 자는 홀로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새는 어떻게 자랐을까? 누구나 궁금해질 겁니다. 그의 손을 보면서 시인은 하늘, 구름, 바람, 태양, 투명한 새도 본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것밖에 보여줄 줄 모르던 사람이다. 이 식기는요. 그 힘든 삶의 역경 속에서도 가난하게 키워놓고 꿈을 잃지 않게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온전한 아버지였던 거죠. 다음 식기입니다. 그의 손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읽으려는가? 그는 손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진짜 그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다. 그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식기는요. 한마디로요. 당신들은 그를 오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를 겉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가 지나온 시간, 그 시간이 오롯이 들어있는 그의 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그의 인생을, 그가 지나온 시간을, 그가 건너온 그 깊고 음습한 강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를 제대로 평가해주고 제대로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 제대로 본 사람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보잘것 없는 한 인생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 그 이유를 그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보는 가치, 잣대 등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얄팍한 우리의 마음을 꼬집어주는 식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그는 그가 내민 손에 있지 않았다. 어깨 너머에 있었다. 달아빠진 양복 입고 선 술집에 앉아 그는 술잔을 앞에 둔 채 어깨 너머에서 묵묵했다. 마지막으로 안착하는 이 식기 참 울림이 깊죠? 그는 내가 내민 손 안에 있지 않았다. 그의 그 투박한 손, 그의 그 척박하고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삶,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깨 너머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잣대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걸 바라고 살지 않았다. 그는 꿈을 꾸었다. 태양을 보고 바람을 보고 하늘을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달아빠진 양복 입고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어깨 너머에서 묵묵했다라는 말은요, 초라한 사람이지만 말없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꿈이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보듬는 일이지만 그 일을 자화자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을 불평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초라한 어깨 너머를 보고 싶은데 참아 볼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는 어깨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시인은요, 그 초라한 어깨 너머를 보고 싶은데 참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제게는요, 감히 초라한 어깨 너머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려요. 어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 명예, 부, 모든 것을 그 어깨에 힘준다, 우리 이렇게들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허세 하나 없고 거품 하나 없고 그렇다고 삶을 변명하지도 않는 순수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깨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세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 겉모양 보고요, 이리 무시하고 저리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너희들 보기에 밑바닥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는 너보다 충실하고 너보다 헌신적인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지위나 신분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존중의 정도를 조절하는 비인간적이고 기회주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귀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구도 함부로 보지 말고 삶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또 나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시를 쓴 장희지 시인은요, 1976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안국동 울음상점, 연꽃의 입술 등이 있고요. 연구서로는 한국 초현실주의 시의 계보 등이 있습니다. 김구용 시문학상, 오장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몇 년 전 장희지 시인이요, 라플란트 우체국으로 오장환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요, 심사를 한 김용택 시인이 장희지 시인의 시세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희지의 시는 나약한 것 같지만 강한 내면을 숨기고 있고 현실을 외면한 것 같지만 저항한다 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어깨 너머의 삶, 이 시도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도 없고 명예도 없는 나약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너머를 보아라. 그는 너희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또 살면서 그런 경험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겉으로만 보고 무시하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야 속으로 그랬던 적.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이에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